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길을 바꿔가며 앞으로 나아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막혀 서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겨울바람에 대나무가 얼마나 잘 휘어지는지 봤나요? 그렇게 유연하게 구부러지면서도 결국은 똑바로 서요. 우리도 어려움에 부딪힐 때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결국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산은 어떤 날씨에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굳게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요즘 참 힘드시죠?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풀릴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답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이고,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시길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힘든 상황이라도 힘들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넘겨야 합니다. 당연히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을 때도 아플까봐 힘을 꽉 쥐고 있는 것보다 초연한 자세요. 가만히 힘을 빼고 있는 게 덜 아픕니다. 초연한 자세로 힘듦을 넘기세요. 그러면 덜 아픕니다. 어느 날 저는 정말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었죠. 바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커피 머신이 고장 난 거예요. 네. 듣기에는 사소한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저는 커피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커피를 내리려고 했는데 머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했죠. 그러다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제가 얼마나 우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커피 머신이 고장났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볼까?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요. 차의 향기와 맛이 의외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면서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커피 없이도 정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머신이 고장 나는 바람에 저는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찾게 되었고, 차의 매력에 빠져보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어두웠던 밤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속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는 것처럼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 겨울도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강물이 바다를 향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욕심을 가지면 불행해집니다. 욕심과 목표는 다릅니다. 욕심을 가지면 목표를 이루어도 만족감이 없고 더 갈망하게 되고 끝은 허무함만 남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작은 정원을 돌보셨어요. 그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과 작은 채소밭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정원을 보고 항상 놀라곤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식물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식물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야. 그냥 자연대로 내버려둬. 물과 햇빛이 필요할 때 주고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말이야.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인생의 비결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이 인생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야. 마치 내 정원의 식물들처럼 말이야. 그들은 그저 햇빛을 쬐고 비를 맞으며 자라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뿐이야. 나도 그래.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나도 내 인생의 흐름을 따라가. 때로는 물살이 거세고 때로는 잔잔하지만 결국은 내가 가야 할 바다에 도달하게 되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삶에도 적용해 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면서 크기나 모양에 연연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그냥 흘러가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욕심을 내지 않고 순간순간을 즐기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진답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꾸준히 흘러가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요. 그저 흘러가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무는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리죠. 하지만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져요. 세 번째로, 지금이 가장 좋은 나이인 것을 깨닫는 것. 객실을 만든 샌더스도 65세에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는 어느 날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 속에서 그는 무척 젊고 활기차 보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는 자신이 더 어렸을 때가 좋았다고, 대학교에 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대학 시절이 되었을 때는 진짜 어른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는 항상 지금보다 과거나 미래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죠. 과거에는 과거에, 현재에는 현재에, 미래에는 미래의 소중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들은 모두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걸 말이죠. 그 이후로 친구는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요즘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해요. 심지어 그 햇살이 비추지 않는 흐린 날에도 그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나이이며 가장 좋은 시간임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세요. 봄이 오면 땅에서 제일 먼저 꽃이 피어나요. 그 꽃이 바로 계절의 시작을 알리죠.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작이고 또 다른 기회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해요. 강물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면서도 그 여정 자체를 즐기죠. 각각의 곡선과 풍경을 만끽하듯 우리도 지금 이 나이, 이 시기를 즐겨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독특한 여정의 일부니까요.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단풍을 드러내죠.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도 현재의 나이와 시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해요. 네 번째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말기. 재산을 미리 주게 되면 자식들이 그 돈을 탕진하거나
부모를 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박철민 씨 가족이 있었어요. 박철민 씨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죠. 그래서 어느 날 박철민 씨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박철민 씨는 큰 마음 먹고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상당한 돈을 나눠줬어요. 처음엔 자녀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우와, 우리 아빠 최고!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큰아들은 고급 차를 사고 멋진 파티를 열며 돈을 펑펑 썼어요. 둘째 딸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썼죠. 막내 아들은 돈을 투자한다며 시작했지만 경험이 없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박철미 씨는 자녀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돈의 가치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박철미 씨는 이제 알게 됐죠. 자녀들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박 씨는 이후 자녀들과 함께 재정 관리와 투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녀들도 이제야 돈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인생의 교훈과 가치는 자녀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재산을 너무 일찍 주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박철민 씨 가족의 이야기처럼 가끔은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스스로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해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단단해지려면 스스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경험을 해야 한답니다. 너무 일찍 모든 걸 해결해주면 그 과정을 겪지 못하게 되죠. 새끼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선 둥지에서 나와야 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스스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되 모든 걸 대신 해주지는 말아야 해요. 강물이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로 흘러가듯 자녀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해요. 부모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면 그들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것.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비법 중 하나입니다. 힘들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저는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감이 코앞이었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날따라 모든 게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컴퓨터는 자꾸만 멈추고 중요한 파일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겼죠. 정말로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일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평소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꽃은 길가의 작은 틈새에서 모든 역경을 뚫고 활짝 피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피어났던 거예요. 그 작은 꽃을 보며 저는 그날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작은 꽃 한 송이가 저에게 큰 교훈을 준 거죠.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주변의 작은 것들에 더 많은 감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친구의 격려의 말, 아침에 뜨는 해의 따스함 같은 것들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일지도 모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슬방울 하나에 반사된 작은 태양을, 그 작은 모습 속에서도 태양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빛나죠.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순간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흙 속에서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삶에서 작은 감사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큰 행복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작은 감사가 모여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한 점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길잡이가 되듯 우리 일상 속 작은 감사의 순간들은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밝혀줘요. 이 작은 빛들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 그 답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온답니다. 저는 그걸 일상에서 얻는 소중한 깨달음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느 날 들른 작은 동네 가게에서 시작됩니다. 가게 주인인 할머니는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시죠. 그 미소가 저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아도 날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답니다. 그 말이 저를 깊게 감동시켰어요. 할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시고 욕심을 내지 않으시죠. 할머니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며 그 소박한 재산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것을 미리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든 것은 그 작은 가게와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를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며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쯤이지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길을 바꿔가며 앞으로 나아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막혀 서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겨울바람에 대나무가 얼마나 잘 휘어지는지 봤나요? 그렇게 유연하게 구부러지면서도 결국은 똑바로 서요. 우리도 어려움에 부딪힐 때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결국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사는 어떤 날씨에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굳게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요즘 참 힘드시죠?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풀릴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답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이고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시길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힘든 상황이라도 힘들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넘겨야 합니다. 당연히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을 때도 아플까봐 힘을 꽉 쥐고 있는 것보다 초연한 자세요. 가만히 힘을 빼고 있는 게 덜 아픕니다. 초연한 자세로 힘듦을 넘기세요. 그러면 덜 아픕니다. 어느 날 저는 정말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었죠. 바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커피 머신이 고장 난 거예요. 네. 듣기에는 사소한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저는 커피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커피를 내리려고 했는데 머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엔 아,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했죠. 그러다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제가 얼마나 우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커피 머신이 고장났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아, 오늘은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볼까?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요. 차의 향기와 맛이 의외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면서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커피 없이도 정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머신이 고장 나는 바람에 저는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찾게 되었고 차의 매력에 빠져보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어두웠던 밤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속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는 것처럼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 겨울도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강물이 바다를 향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욕심을 가지면 불행해집니다. 욕심과 목표는 다릅니다. 욕심을 가지면 목표를 이루어도 만족감이 없고 더 갈망하게 되고 끝은 허무함만 남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작은 정원을 돌보셨어요. 그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과 작은 채소밭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정원을 보고 항상 놀라곤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식물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식물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야. 그냥 자연대로 내버려둬. 물과 햇빛이 필요할 때 주고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말이야.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인생의 비결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이 인생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야. 마치 내 정원의 식물들처럼 말이야. 그들은 그저 햇빛을 쬐고 비를 맞으며 자라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뿐이야. 나도 그래.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나도 내 인생의 흐름을 따라가. 때로는 물살이 거세고 때로는 잔잔하지만 결국은 내가 가야 할 바다에 도달하게 되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삶에도 적용해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면서 크기나 모양에 연연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그냥 흘러가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욕심을 내지 않고 순간순간을 즐기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진답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꾸준히 흘러가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요. 그저 흘러가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무는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리죠. 하지만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져요. 세 번째로, 지금이 가장 좋은 나이인 것을 깨닫는 것. 객실을 만든 샌더스도 65세에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는 어느 날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 속에서 그는 무척 젊고 활기차 보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는 자신이 더 어렸을 때가 좋았다고, 대학교에 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대학 시절이 되었을 때는 진짜 어른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는 항상 지금보다 과거나 미래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죠. 과거에는 과거에, 현재에는 현재에, 미래에는 미래의 소중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들은 모두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걸 말이죠. 그 이후로 친구는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요즘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해요. 심지어 그 햇살이 비추지 않는 흐린 날에도 그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나이이며 가장 좋은 시간임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세요. 봄이 오면 땅에서 제일 먼저 꽃이 피어나요. 그 꽃이 바로 계절의 시작을 알리죠.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작이고 또 다른 기회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해요. 강물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면서도 그 여정 자체를 즐기죠. 각각의 곡선과 풍경을 만끽하듯 우리도 지금 이 나이, 이 시기를 즐겨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독특한 여정의 일부니까요.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단풍을 드러내죠.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도 현재의 나이와 시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해요. 네 번째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말기. 재산을 미리 주게 되면 자식들이 그 돈을 탕진하거나 부모를 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박철민 씨 가족이 있었어요. 박철민 씨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죠. 그래서 어느 날 박철민 씨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박철민 씨는 큰 마음 먹고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상당한 돈을 나눠줬어요. 처음엔 자녀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우와, 우리 아빠 최고!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큰아들은 고급 차를 사고 멋진 파티를 열며 돈을 펑펑 썼어요. 둘째 딸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썼죠. 막내 아들은 돈을 투자한다며 시작했지만 경험이 없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박철미 씨는 자녀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돈의 가치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박철미 씨는 이제 알게 됐죠. 자녀들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박 씨는 이후 자녀들과 함께 재정 관리와 투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녀들도 이제야 돈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인생의 교훈과 가치는 자녀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재산을 너무 일찍 주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박철민 씨 가족의 이야기처럼 가끔은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스스로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해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단단해지려면 스스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경험을 해야 한답니다. 너무 일찍 모든 걸 해결해주면 그 과정을 겪지 못하게 되죠. 새끼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선 둥지에서 나와야 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스스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되 모든 걸 대신 해주지는 말아야 해요. 강물이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로 흘러가듯 자녀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해요. 부모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면 그들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죠. 5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것.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비법 중 하나입니다. 힘들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저는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감이 코앞이었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날따라 모든 게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컴퓨터는 자꾸만 멈추고 중요한 파일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겼죠. 정말로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일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평소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꽃은 길가의 작은 틈새에서 모든 역경을 뚫고 활짝 피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피어났던 거예요. 그 작은 꽃을 보며 저는 그날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작은 꽃 한 송이가 저에게 큰 교훈을 준 거죠.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주변의 작은 것들에 더 많은 감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친구의 격려의 말, 아침에 뜨는 해의 따스함 같은 것들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일지도 모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슬방울 하나에 반사된 작은 태양을, 그 작은 모습 속에서도 태양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빛나죠.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순간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흙 속에서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삶에서 작은 감사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큰 행복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작은 감사가 모여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한 점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길잡이가 되듯 우리 일상 속 작은 감사의 순간들은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밝혀줘요. 이 작은 빛들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 그 답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온답니다. 저는 그걸 일상에서 얻는 소중한 깨달음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느 날 들른 작은 동네 가게에서 시작됩니다. 가게 주인인 할머니는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시죠. 그 미소가 저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아도 날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답니다. 그 말이 저를 깊게 감동시켰어요. 할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시고 욕심을 내지 않으시죠. 할머니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며 그 소박한 재산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것을 미리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든 것은 그 작은 가게와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를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며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쯤이지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길을 바꿔가며 앞으로 나아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막혀 서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겨울바람에 대나무가 얼마나 잘 휘어지는지 봤나요? 그렇게 유연하게 구부러지면서도 결국은 똑바로 서요. 우리도 어려움에 부딪힐 때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결국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사는 어떤 날씨에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굳게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요즘 참 힘드시죠?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풀릴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답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이고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시길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힘든 상황이라도 힘들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넘겨야 합니다. 당연히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을 때도 아플까봐 힘을 꽉 쥐고 있는 것보다 초연한 자세요. 가만히 힘을 빼고 있는 게 덜 아픕니다. 초연한 자세로 힘듦을 넘기세요. 그러면 덜 아픕니다. 어느 날 저는 정말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었죠. 바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커피 머신이 고장 난 거예요. 네. 듣기에는 사소한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저는 커피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커피를 내리려고 했는데 머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했죠. 그러다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잠시 후 저는 제가 얼마나 우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어요. 커피 머신이 고장났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어요. 오늘은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볼까?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요. 차의 향기와 맛이 의외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면서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커피 없이도 정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머신이 고장 나는 바람에 저는 새로운 아침의 시작을 찾게 되었고 차의 매력에 빠져보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어두웠던 밤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속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는 것처럼 힘든 시간도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 겨울도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며 디다림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강물이 바다를 향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욕심을 가지면 불행해집니다. 욕심과 목표는 다릅니다. 욕심을 가지면 목표를 이루어도 만족감이 없고 더 갈망하게 되고 끝은 허무함만 남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작은 정원을 돌보셨어요. 그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과 작은 채소밭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정원을 보고 항상 놀라곤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식물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식물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야. 그냥 자연대로 내버려둬. 물과 햇빛이 필요할 때 주고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말이야.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인생의 비결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이 인생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야. 마치 내 정원의 식물들처럼 말이야. 그들은 그저 햇빛을 쬐고 비를 맞으며 자라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뿐이야. 나도 그래.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나도 내 인생의 흐름을 따라가. 때로는 물살이 거세고 때로는 잔잔하지만 결국은 내가 가야 할 바다에 도달하게 되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삶에도 적용해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면서 크기나 모양에 연연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그냥 흘러가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욕심을 내지 않고 순간순간을 즐기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진답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꾸준히 흘러가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요. 그저 흘러가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무는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리죠. 하지만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져요. 세 번째로, 지금이 가장 좋은 나이인 것을 깨닫는 것. 객실을 만든 샌더스도 65세의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는 어느 날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 속에서 그는 무척 젊고 활기차 보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는 자신이 더 어렸을 때가 좋았다고, 대학교에 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대학 시절이 되었을 때는 진짜 어른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는 항상 지금보다 과거나 미래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죠. 과거에는 과거에, 현재에는 현재에, 미래에는 미래의 소중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들은 모두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걸 말이죠. 그 이후로 친구는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요즘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해요. 심지어 그 햇살이 비추지 않는 흐린 날에도 그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나이이며 가장 좋은 시간임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이 순간이 바로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세요. 봄이 오면 땅에서 제일 먼저 꽃이 피어나요. 그 꽃이 바로 계절의 시작을 알리죠.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작이고 또 다른 기회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해요. 강물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면서도 그 여정 자체를 즐기죠. 각각의 곡선과 풍경을 만끽하듯 우리도 지금 이 나이, 이 시기를 즐겨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독특한 여정의 일부니까요.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단풍을 드러내죠.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도 현재의 나이와 시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해요. 네 번째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말기. 재산을 미리 주게 되면 자식들이 그 돈을 탕진하거나 부모를 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박철민 씨 가족이 있었어요. 박철민 씨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죠. 그래서 어느 날 박철민 씨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박철민 씨는 큰 마음 먹고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상당한 돈을 나눠줬어요. 처음엔 자녀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우와, 우리 아빠 최고!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큰아들은 고급 차를 사고 멋진 파티를 열며 돈을 펑펑 썼어요. 둘째 딸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썼죠. 막내 아들은 돈을 투자한다며 시작했지만 경험이 없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박철미 씨는 자녀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돈의 가치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박철미 씨는 이제 알게 됐죠. 자녀들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박 씨는 이후 자녀들과 함께 재정 관리와 투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녀들도 이제야 돈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인생의 교훈과 가치는 자녀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재산을 너무 일찍 주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박철민 씨 가족의 이야기처럼 가끔은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스스로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해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단단해지려면 스스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경험을 해야 한답니다. 너무 일찍 모든 걸 해결해주면 그 과정을 겪지 못하게 되죠. 새끼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선 둥지에서 나와야 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스스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되 모든 걸 대신 해주지는 말아야 해요. 강물이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로 흘러가듯 자녀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해요. 부모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면 그들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것.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비법 중 하나입니다. 힘들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저는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감이 코앞이었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날따라 모든 게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컴퓨터는 자꾸만 멈추고 중요한 파일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겼죠.
정말로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일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평소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꽃은 길가의 작은 틈새에서 모든 역경을 뚫고 활짝 피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피어났던 거예요. 그 작은 꽃을 보며 저는 그날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작은 꽃 한 송이가 저에게 큰 교훈을 준 거죠.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주변의 작은 것들에 더 많은 감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친구의 격려의 말, 아침에 뜨는 해의 따스함 같은 것들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일지도 모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슬방울 하나에 반사된 작은 태양을, 그 작은 모습 속에서도 태양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빛나죠.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순간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흙 속에서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 삶에서 작은 감사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큰 행복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작은 감사가 모여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한 점이 우리에게 큰 위안과 길잡이가 되듯 우리 일상 속 작은 감사의 순간들은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밝혀줘요. 이 작은 빛들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 그 답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온답니다. 저는 그걸 일상에서 얻는 소중한 깨달음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느 날 들른 작은 동네 가게에서 시작됩니다. 가게 주인인 할머니는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시죠. 그 미소가 저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아도 날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답니다. 그 말이 저를 깊게 감동시켰어요. 할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시고 욕심을 내지 않으시죠. 할머니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며 그 소박한 재산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것을 미리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든 것은 그 작은 가게와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를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며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쯤이지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